지난번 블러셔 추천 영상 이후로 그 영상 속 메이크업을 우리 밍들레 여러분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찍었던 셀카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랑 피드에 올렸었는데 이제 렌즈랑 메이크업 문의가 정말 많이 폭주해서 오늘은 그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렌즈는 먼저 착용하고 나왔는데 화제 그 렌즈입니다. 램블링의 원데이 퓨어블 애쉬 브라운. 요거는 제가 최근 이제 요즘 소비 하울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착용할 때마다 되게 사진이나 영상 빨도 잘 받고 밍들레 여러분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안하고 나온 상태여서 기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비플레인의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 최근에 저희 회사 소속사에서 뷰티 클래스 비슷하게 미덥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사용해보게 된 제품인데요. 저같이 나비존이랑 코 부분 모공이 넓고 사계절 내내 피지 분비량이 많은 피부 타입에 사용하기 진짜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아침 메이크업 하기 전에 딱 발라주면 뭔가 좀 축 늘어져 있는 모공이 살짝 쫀쫀하게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특히 아침 기초 때 잘 쓰고 있어요. 피부 화장이 좀 더 잘 먹고 잘 붙는 느낌? 그리고 수분감이 엄청 좋아서 즉각적인 수분 공급이 잘 됩니다. 바르고 나면 되게 시원하게 쿨링감이 느껴져요. 그날 행사에서 비플레인이랑 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크림 같이 만나보게 됐는데 저 같은 피부 열감 잘 오르는 수부지 피부한테 아침 기초로 요 두 가지 조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잘 쓰는 아침 기초로 또 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크림 바르겠습니다. 워낙 얘가 수분감이 좋고 좀 밀도 높은 쫀쫀한 제형이어서 소량만 발라도 수분감이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촉촉한 기초 상태를 만들어줬고 선크림은 또 필수니까요. 기존에 구달 선크림 잘 바르다가 다 써버려서 아비브의 수분초 히알루론 선스크린 이걸로 한번 바꿔보게 됐는데 얘도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촉촉하고 수분감 좋고 바르고 나서 피부 자극 없이 순해요. 얘에다가 화장해도 안 밀리고 저는 이렇게 파인 거 입은 날에는 보통 이제 목이랑 어깨까지 다 발라주는 편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와가지고 조금씩 더 피부 수분감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여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밀도 높은 그런 기초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요즘 아침 기초 되게 잘 하고 있는데 피부 수분감이 엄청 쫀쫀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시간 지나고 나서도 든든해요. 기초 탄탄하게 바르고 나서 조금 흡수될 때까지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베이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쿠션인데요. 디올 포에버 매트 쿠션이에요. 최근에 블러셔랑 컨실러, 섀도우 등등 디올 뷰티템 몇 가지를 구매하고 좀 만족해가지고 쿠션이나 한번 써볼까 하고 새로 구매해보게 됐는데 아니 다크닝도 없고 지속력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쓰는 쿠션입니다. 제가 일부러 호수를 되게 밝은 걸 샀어요. 00N호를 구매했는데 지성 피부다 보니까 마무리감이 좀 매트한 그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선호하는데 커버력이 좋거나 매트한 타입의 제품들이 대체로 시간 지났을 때 대부분 다크닝이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화장하고 난 직후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바깥 활동하고 나면은 얼굴이 되게 칙칙해져 있고 사진빨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밝은 호수를 사보자 해서 얘를 좀 화사하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엄청 얇고 곱게 깔리거든요. 일부러 얘를 되게 얇게 얼굴 이렇게 중심 위주로만 딱 깔아준 다음에 커버할 거는 컨실러로 가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메이크업 지속력도 너무너무 높아지고 다크닝 없이 진짜 화사한 이 낯빛이 밤에 씻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잡티나 트러블 자국 커버력은 조금 약한 편인데 모공 커버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잡티나 붉은기, 트러블 자국 커버보다는 진짜 피부 결이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 다크닝 없이 화사한 피부가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은
쿠션입니다. 컨실러로 저의 잡티와 트러블 스팟들을 가려보겠습니다. 이런 크림, 팟타입 컨실러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 더샘 컨실러가 확실히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점을 샥 가려주고 비슷한 피부 상태, 비슷한 베이스 제품들 그리고 비슷한 도구를 썼을 때 더샘 컨실러로 국소 부위 가려주는 게 제일 뭉치지 않고 만족스럽게 잘 커버가 된달까요? 혹시 이런 커버력 괜찮은 팟타입 컨실러 중에 다른 좋은 제품 아시는 밍들레분 계시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크멀 브러쉬 12번 국소 부위 가리는 컨실러 브러쉬로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건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세심한 사이즈고 딱 컨실러 바르기 좋은 정도의 부드러움과 탄탄함이에요. 제가 얼굴에서 거슬리는 점이 딱 3개가 있는데 방금 가린 여기 코 옆부분 점이랑 눈 아래쪽에 있는 굉장히 옅은 이 점이랑 광대 부분에 있는 이 굉장히 옅은 점 이렇게 딱 3가지가 되게 거슬리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피부과 가면 생각날 때 한 번씩 뺐었는데 몇 번을 뺐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에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지내는 중입니다. 입큰 파우더 팩트로 유분기 싹 정돈해줄게요. 요즘 되게 잘 쓰는 팩트 제품인데 일단 이 사이즈가 좀 큰 편이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얼굴에 유분기를 딱 정돈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파우더나 팩트로 마무리할 때 밀면서 바르면 안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막 톡톡톡톡 두드려서 바르기보다 약간 이렇게 얼굴에 굴곡을 따라서 약간 이렇게 둥글리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볼 쪽에 있는 모공도 훨씬 잘 메워지고 피부 화장이 밀리거나 발라뒀던 컨실러가 벗겨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가을이 다가온 그 느낌을 확 내고 싶어서 메이크업에서는 유분기가 남아있는 곳 없이 좀 웬만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느낌이 더 잘 살더라고요. 이제 눈썹이를 그릴 건데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라이트 그레이 색상 사용하겠습니다. 이 클리오 브로우 펜슬 리뉴얼되고 나서는 다른 제품 말고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제품으로 눈썹을 그립니다. 부드럽게 잘 그려지면서 적당히 단단한 제형도 마음에 드는데 특히 이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 진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제가 머리색이 어두운 편인데 머리색이랑 크게 위화감이 들지 않으면서 또 너무 촌스럽게 짙어지지 않는 딱 그런 적당한 색상?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분 눈썹 탈색을 셀프로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눈썹 색깔이 되게 새카만 편이어가지고 눈썹을 조금만 두껍게 그리거나 평소보다 좀 짙은 색을 사용하면은 약간 미묘하게 촌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 인상이 답답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종종. 눈썹 탈색을 셀프로 한번 해볼까 하고 탈색약을 쿠팡에서 사가지고 요즘에 한 3주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약간 조화가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과해지지 않는 느낌? 이 짙은 색의 눈썹 때문에 눈화장이 조금만 진해져도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되게 좁아지면서 답답해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눈썹 탈색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화려한 렌즈를 끼고 평소보다 눈화장을 짙게 해도 크게 과해 보이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탈색은 살짝 그래도 시도해보기가 좋은 게 눈썹 털은 아무래도 머리카락보다 짧다 보니까 새로 자라나는 그 주기가 훨씬 짧아서 실패해도 크게 위험 부담이 없어요. 한 2, 3주면 금방금방 까만 털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립을 먼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베이스 깔고 눈 화장부터 블러셔, 립으로 이렇게 색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메이크업 할 때 색조 중에 립을 먼저 발라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최근에 산 건데 디올 루즈 디올 컨투어 누드 리본 색상입니다. 제 입술색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렇게 오버립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밀착 고정력이 높아서 그런지 다른 오버립 펜슬들에 비해서 훨씬
지속력이 좋아요. 뒤쪽에 이렇게 브러쉬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걸로 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풀어주기 좋아요. 작은 입술을 살짝 도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날 제가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모던 코랄 베이지 이 색상을 발랐는데요. 블러셔 추천 리뷰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평소보다 더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영상 찍으면서 살짝 이렇게 처음 발랐더니 베이지 톤이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립 제품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 색상 그대로 보여드려도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일단은 발라보고 있습니다. 색상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가을가을한 베이지 색상? 데이지크 블렌딩 쉐딩으로 컨투어 살짝 진행해보겠습니다. 코 끝부분만 살짝 음영을 넣어서 조각해주고 눈썹부터 미간은 그냥 한번 쓸어주기만 할게요. 이 메이크업은 이미 차분한 가을 색조가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쉐딩을 너무 과하게 넣어버리면 얼굴이 좀 더워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메이크업 할 때 쉐딩은 진짜 약하게만 했었어요. 그냥 쓸어서 지나가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훑어준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날 발랐던 섀도우는 바비 브라운의 토스트입니다. 짠! 이런 붉은기, 주황기가 좀 강한 색상인데요. 사실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진짜 많이 주황기가 강한 색상이어서 손이 그렇게 잘 가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식빵, 도토리 같은 느낌을 충분히 내고자 오랜만에 써봤는데 나름 또 이 메이크업에는 조화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도 다시 꺼내왔습니다. 눈두덩이랑 언더에 이어서 이렇게 단일 섀도우로 색감을 싹 내줄 겁니다. 상태에서 뷰러를 바로 해줍니다. 이 뷰러가 예전에 루나 마스카라에 같이 사은품으로 증정됐었던 제품인데 저는 다른 뷰러 다 제치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 눈 곡률이랑도 잘 맞고 이렇게 뷰러를 직접 라이터로 달궈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웬만한 뷰러들은 이렇게 직접 달궜을 때 뷰러가 새카맣게 그을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안 그을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 마음에 쏙 드는 뷰러예요. 눈썹을 꼼꼼히 바짝 집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펜슬 라이너인데요.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오늘은 뉴트럴 브라운 색상 사용할게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 세우면 진짜 잘 번져서 웬만하면 펜슬보다는 리퀴드 라이너 사용했었는데 그 리퀴드 단점이 안 번지기는 하는데 좀 지나치게 선명해져서 마치 스티커로 붙인 것 같은 아이라인이 연출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가 괜찮으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펜슬 라이너는 번지지도 않고 물론 아예 안 번지지는 않습니다만 부드럽게 섀도우랑 연결이 잘 돼서 좋아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살짝 내려간 느낌으로 그려주고요. 클리오 애교살 듀오. 먼저 바닐라 베이지 색상으로 눈 밑 그림자를 창조해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닿을 듯 말 듯 그려줘야 경계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겨요. 안 그러면 진짜 찍 그어놓은 것처럼 자세히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그리고 나서도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슥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크리미 아이보리 색상으로 눈동자 바로 아랫부분, 중앙 부분을 살짝 밝혀줘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펴줍니다. 이렇게 해야 경계 없이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애교살 마무리 단계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시어누드 색상 사용해서 이 위에다가 싹 덮어줍니다. 그날 애교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애교살은 진짜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답변하기 민망할 정도로 진짜 몇 년 전부터 애교살 만드는 방법 겟레디미 촬영했던 그때부터 몇 년간 항상 저는 거의 이것만 쓰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를 않아요. 근데 가끔씩 요 프로타주 펜슬 너무 지속력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컨실러 펜슬로 먼저 한번 밝혀주고 그 위에다가 덮으면 고정력이 훨씬 높아지면서 지속력도 높아지니까 꼭 이것만 바르지 마시고 컨실러 펜슬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만 발라두면 애교살만 너무 밝아서 좀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보통 눈두덩이에다가 바른 섀도우를 좀 더 작은 브러쉬에다가 한 번 더 묻혀서 이렇게 애교살을 밝혀준 위로 한 번 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싹 발라서 너무 밝은 좀 동동 뜨는 느낌을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이질감이 안 들고 훨씬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로 사용해줬던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주 사용하는 하이라이터예요. 에스쁘아의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 시쉘. 굉장히 고급스러운 골드 아이보리 펄이 이렇게 조화롭게 섞여있는 하이라이터인데요.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준 앞머리 쪽을 한 번 더 화사하게 밝혀줍니다. 약간의 트임 효과도 주면서 요거를 하면 약간 요정 같은 좀 신비로운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뮤드 제품 사용할 건데 제가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하고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미 겟레디미에서도 엄청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일단 픽서 먼저 발라줍니다. 사실 픽서만 발라도 이미 속눈썹 컬링이나 볼륨감이 확 살아나요. 이 바짝 올라간 컬의 느낌을 고정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아래 속눈썹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음 컬링 마스카라 바를게요. 픽서 바른 위에다가 한 번 더. 속눈썹 엄청 풍성해 보이죠? 근데 아래 속눈썹은 픽서 하나로만 발라도 충분하더라고요. 아래 속눈썹은 마스카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러셔 바를 건데요. 그 블러셔 추천 영상에서 헤라의 너쉘이 저랑 좀 잘 어울린다, 되게 예쁘다는 댓글을 꽤 많이 달아주셨는데 또 썸네일 속 그 셀카에서 발랐던 블러셔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헤라의 너쉘을 바를지 셀카 속 그 블러셔를 바를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 셀카의 메이크업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셨기 때문에 셀카 속 블러셔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말이죠. 네이밍의 토스트를 바르고 찍었습니다. 네이밍의 토스트를 바로 볼에 얹어볼게요. 언제 발라도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진짜 식빵 구운 것 같은 이 색감.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자가 워낙 고와서 여러 번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모공이 되게 촘촘하게 메워지는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고와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요청 많았던 그날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일단 주얼리는 최근 주얼리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렸던 목걸이랑 귀걸이 착용할 건데 목걸이는 디올의 로즈드방 제품이고요. 이 실버 링 귀걸이는 바이위켄드라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구매했었는데 이 제품은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일리로 잘 끼는 귀걸이인데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고데기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헤어스타일링도 되게 많이 궁금해해주셔서 고데기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쁜 물결 고데기 방법은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헤어 튜토리얼로 따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메이크업으로 기분 전환 한 번씩 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